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소상공인들은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종택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담당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역 지침의 강화로 자영업을 하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19가 상당히 길어짐에 따라서 예.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에 많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서 4단계로 격상이 됐죠. 예. 그래서 더욱더 이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융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그다음에 세금 감면, 그다음에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 유예,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시에서도 이런 중앙정부의 그런 정책에 약간 또 이렇게 좀 추가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부산시만의 차별화된 정책들을 예.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3월 달에 박형준 시장님이 취임하셨는데 예. 취임하신 이후에 매주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위기 극복 소상공인 지원 대책하고 전통시장 지원 대책을 한번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발굴을 했는데요. 주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 먼저 비대면 유통, 소비 유통 이런 추세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이걸 저희가 구축 중에 있는데 예. 10월 초에 저희가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오픈하게 되면 소상공인들 한 1,000개 정도 그 정도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이런 디지털 방송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공공 배달 앱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동백통인데 이것을 통해서 연말까지는 한 6,000개 정도 이런 소상공인들의 그런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그런 신선한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주문해서 배송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선풍적 인기를 일으켰던 동백전 아시죠? 예. 동백전도 원래 발행 규모가 1.3조였는데 발행 규모를 좀 늘려서 1조 5,500억 원까지 저희가 발행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지금까지는 2개의 기관에 나눠서 했는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전담 기관을 저희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쯤에 개소할 예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그러니까 현재 소상공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계신 분들 아니면 전문가들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존폐 기로에 놓인 이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라이브 커머스나 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예산도 증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각종 지원 정책들이 시행이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게 임대료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그런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일단 대상은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그런 임대인들한테 재산세 건물분의 그런 건물분을 건물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 인하분만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는 재산세 50%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재산세 전액을 그렇게 지원하는 것을 확대했고 예산도 48억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율을 보면 이런 사업 취지에 공감하신 임대인분들께서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전체 7월 말 기준으로 금년도 예산액의 한 77%인 37억 원이 이미 집행이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건물주들이 이렇게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를 더욱더 강화할 계획인데요. 국세청과 같이 합동으로 연계를 해서 그 통합 안내 서비스를 구축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참여할 때 인센티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내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그 착한 임대인 사업에 참여하신 임대인분들께 부산은행과 저희가 MOU를 맺어서 그 우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0.3% 정도 되는데 이게 모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금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지역의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사실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바람이 불었잖아요. 예. 이 부산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 지원의 바탕에는 상생협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과 기업들 간의 상생협력 체계 어떻게 구축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대형 유통업체하고 그리고 지역 기업 간의 상생협력 체계가 예. 그 건강한 지역 생태계 조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 관내에는 한 140여 개 정도의 대형 유통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종의 가이드라인 이런 걸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저희 그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시면 그 예를 들면 지역 제품 납품 비율, 그다음에 지역 인력 고용 비율, 그다음에 지역 업체 입점 비율, 그다음에 지역 상품 상설 매장 설치나 뭐 기획전 개최 이런 총 9가지 정도를 저희가 평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 결과를 보고 서로 다른 기업들 것도 같이 이제 보면서 자발적으로 상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사업조정협의회라든가 심의회, 그다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해서 그 애로사항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20년도에 저희 그 시에서 골목상권 보호지구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185개소의 골목상권 보호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그 식자재 마트인데요. 기업형 식자재 마트. 예. 이들이 골목상권 진출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이들 진입함으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피해 보는 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된 조율도 함께 하고 계신 예, 모습인데요. 예. 이번에는 전통시장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소비 환경과 또 유통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통시장도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시에서는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한 20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예. 주로 이제 환경 개선, 그다음에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쪽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 시설 정비라든가 고객 편의시설 설치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주로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그 시장의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아니면 전기, 소방, 가스에 관련된 그런 안전 시설 이런 것들 개보수하는 거, 예. 그다음에 고객 쉼터나 공중 화장실 설치 이런 것들을 이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3개 시장에 그 약 104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나 문화, 그다음에 관광 자원과 연계한 쇼핑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장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초량 전통시장 등 총 7개 시장에 32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이 그 세태한 전통시장과 그다음에 주변 골목 상권을 한때 묶어서 상권 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이름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한 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일 골목시장 그 일원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연재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2025년까지 약 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전통시장에 중요한 게 주차장인데요. 그래서 주차 환경 개선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 전선 정비 사업, 그다음에 화재 알림 시설 설치, 그다음에 화재 공제 가입 등 여러 가지 그 전통시장을 그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평균 연령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젊은 상인들의 유입이 없다면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덧붙여서 부산시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전통시장이 생긴 지가 꽤 오래돼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 평균 연령이 58.8세이거든요. 그리고 50대 이상도 65% 이상이 되고 있고 60대 이상인 경우도 37%가 넘어서 상당히 그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그 전통시장의 그런 청년 상인들을 유입을 위해서 청년몰이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 지역에서도 서면시장과 국제시장 두 군데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 서면시장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시장은 지금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 예. 지금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해서 이 사업들은 몰 형태로 해서 한 10개 정도 내외의 그 점포들을 묶어서 그런 청년 점포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점포 지원하는 사업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난 그 6월달에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서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회의를 통해서 그 전통시장의 청년 상인을 그런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나 신설을 했는데요. 예. 그 이름이 청년 상인 체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50개 점포 규모로 이렇게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예. 신규 창업자인 경우에는 3천만 원, 그리고 제도약인 경우는 2천만 원, 그다음에 가업 승계를 하는 경우는 1천만 원까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전통시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을 변화와 그리고 미래 디지털 전환의 선도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예. 청년의 유입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공공배달 서비스 동백통이 또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음식점과 전통시장 그리고 중소기업의 상품을 수수료 없이 배달하는 공공 서비스인데요. 동백통을 출시하게 된 배경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그 온라인이나 특히 모바일 위주의 그런 전자상거래 비중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경영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배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 배달앱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치함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어려운 그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민간 시장의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서 공공 모바일 마켓 앱인 동백통을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2023년까지 한 4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전통시장, 그다음에 음식점, 이제 식음료점, 그다음에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 이것을 입점을 시켜서 저희 계획은 한 2만 개 정도 이걸 입점을 시켜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동백통 모바일 앱 그 플랫폼이 구축이 다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통을 위한 준비가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9월 초에 연재부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를 해서 연말까지 부산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백통의 특징은 가맹비나 홍보비가 전혀 없고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맹점 부담을 확 줄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 앞인 동백전과 연계해서 결제가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동백전이 이제 출시하게 되면 많은 애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백통이 또 시행된다면 많은 분들의 부담을 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백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역화폐가 도입되고 정착하기까지 그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역화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캐시백이 중단 없이 시행돼야 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사실 동백전에 출시하게 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취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중대하고 그다음에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서 예. 지역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2019년도 12월 30일 날 출시가 됐고요. 예. 그래서 당초 목표는
3천억 원 정도를 발행하는 거였는데 예. 시민들의 호응이 워낙 좋아서 예산을 추가해서 1.25조 원까지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그리고 추가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가 되지 못해서 작년 11월 달에 그 예산 그 캐시백이 지급이 중단됐던 사례가 있는데 예. 금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 예산을 연중 균분하게 나눠서 월별 발행 한도를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월별로 1,000억 원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1,4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서 캐시백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는 앞으로는 없을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셨고 예. 관건은 예산 증액이군요. 예. 네, 앞으로는 차질 없이 또 안착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중층 구조와 특화 상품에 대한 개념이 새로 적용이 됐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중층구조 개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중층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동백전 기존 플랫폼에다가 그 구군이 개별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면 그 구군이 그 동백전 그 앱을 활용해서 자체 상품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이나 업종, 단체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캐시백을 뭐 추가로 지급한다든지 그다음에 가맹점에서 할인하는 그런 서비스,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인데요. 현재 그 남구나 뭐 동구, 그다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부산 진구, 수영구 이렇게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구들과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그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화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층 구조에 따라서 특정 지역이나 업종, 단체 등에서만 적용되는 특화된 동백전 상품을 말하는데 금년도에 이 특화 상품 그 발행에 그 출시에 예산이 5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확보가 돼서 제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은 그 대상 지역은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아니면 골목상권 공동체 그리고 구군이 지정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 특화 상품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마 개소는 한 두세 군데 정도를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추진을 해보고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조금 더 부산 전역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관건이 이제 소비자 피해 예방 또 피해 구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저희가 일단 그 소비자 권익 증진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부산 저희 시청 내에 그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소비자 연맹이라든지 부산 녹색 소비자 연대 이런 그 부산적 7개 소비자 단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소비자 이슈나 동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피해 사례 이런 것들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 그 유사한 사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그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부산시에서 이제 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조금 소기의 목적이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산 시민들이 저희 정책을 많이 활용해서 애용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적극 동참을 해서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분들께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정책 지원 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행정 역량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시행으로 45만여 명의 부산 소상공인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헬로이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